새누리당의 최대 관심 지역 대구의 컷오프 결과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어제는 서상기, 주호영, 홍지만, 권은희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했는데 이 중에 서상기, 주호영 두 의원은 친박, 홍지만, 권은희 두 의원은 친유승민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초미의 관심사였던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되는가? 어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 정체성과 관련해서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은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의미심장합니다. 과연 오늘 진행될 공천 결과는 어떻게 될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입니다.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 연결을 해보죠. 박종희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가 홍문표 부총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대구는 한 이틀 더 살펴볼 거다 그러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발표가 빨리 났습니다. 네네. 오늘 거의 이제 완결이 될 것이고요. 오늘 대부분의 공천이 완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속도가 나기 시작한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어제 그 공천 발표 전에 이한구 위원장이 이러셨어요. 민감 지역과 인물에 대한 공천이다라고 하면서 기준은 첫 번째가 당 정체성에 심하게 어긋나는 사람.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편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다선 혜택을 즐긴 분. 세 번째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어긴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럼 어제 서상기, 주호영, 홍지만, 권은희 의원도 이 기준에 의한 겁니까? 안타까운 일이고요. 분위기 쇄신의 어떤 희생된 경우라고 좀 볼 수도 있죠. 친박 둘, 비박 둘, 이거는 정무적으로 좀 고려를 하신 건가요? 어떤 밸런스를? 그건 밸런스를 고려한 건 아니고요. 예. 의정 성과라든가, 또, 이 분위기 쇄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청년이라든가 여성 장애인, 우선 추천 지역에 해당되다 보니까, 예. 불가피하게 이제 희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민감 지역과 인물이라면, 유승민, 윤상현 의원도 사실상 어제 그 대상이 될 후보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발표에서는 두 지역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보도 나온 것처럼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경론이 벌어진 건 아니고요. 예. 어제 그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거론이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럼 왜 보류가 됐습니까? 유승민 의원은? 대구 지역은 이제 한꺼번에 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여성이나 청년, 장애인 우선 추천 지역도 있고 또 경선을 할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걸 교통 정리하느라고 어제 완결이 안 됐고 오늘 좀 얘기가 됩니다. 예. 결국 아까 발표한 세 가지 기준에 의거할 때 그러면 유승민 의원을 컷오프하자는 측은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아마 이 부분을 얘기를 하셨을 거고 윤상현 의원을 컷오프하자는 측은 당의 품격을 훼손시켰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겠죠? 이게 이한구 위원장의 그 원칙이라는 게 이렇게 탁탁 뭐를 자르듯이 재단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제 쭉 이루어진 일들을 평가하는 거니까. 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원내대표 시절에. 예. 새누리당 당헌에 어긋나는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대통령의 이제 방미 과정에서의 혼선을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지적을 했다거나 또 새누리당 당명 개정하는데 반대했다든가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또 대구 같은 이 좀 편한 지역에서 예. 삼선 의원을 하면서 또 이 새누리당 당헌 8조에 보면 예.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진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 과연 이제 당의 정체성과 맞는 행동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더 토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 운영의 부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국회의원은 하나하나가 독립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당과 청와대에 쓴소리하는 인사들을 당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 부담 줘서 안 된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누가 반대를 표명하고 누가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있겠는가. 이런 반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헌법 1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러나면서. 그랬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전례를 보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의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제시하다가 결국 저희 당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공천 받았고, 예. 이런 당을 비판하고 하는 건 좋은데, 예. 결국은 이제 뭘 가지고 이 당을 비판을 하는 것이냐. 아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이 새누리당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죠. 뭘 가지고 비판을 하느냐. 그럼 유승민 의원의 자기 정치를 하는 거냐, 이제 이 당을 전체로 아우르는 정치를 하느냐. 그런 평가가 있는 거죠. 유승민 의원은 자기 정치 쪽에 가깝다라는 의견이 어제 우세했습니까? 면접 과정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예. 원내대표로서 그 당시에 이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과연 당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원내대표로서 얘기를 한 거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 발언이냐.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충돌하는 과정이죠. 그래요. 개인적인 입장에서야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예. 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예. 국회 대표 연설로 과연 그것이 적당했겠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셈이죠. 그러면 컷오프 되는 거네요, 오늘? 그렇게 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오늘 하여튼 논의를 해서 예. 전체 공천관리위원들의 의견이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대구에서 이른바 진실한 사람, 진박 뽑으라는 시그널을 또 한 번 보낸 거 아니냐. 또 그 방문 후에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했다는 이야기도 지금 들려서요. 결국 유승민 의원 쳐내기 위한 어떤 진행 작업들이 착착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뭐 너무 소설 같고요. 아니, 여론조사야 이제 저희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수시로 좀 해보죠. 이 경쟁력이 어떠냐, 또 일반적인 지역의 당 지지율과 예. 본인의 지지율이 좀 어떤가, 이런 거 좀 보거든요. 예. 여의도 연구소에서 한 여론조사라고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에, 여의도 연구소에서 방문 후에 한 여론조사는. 그거는 뭐 방문과 관계없이 예. 공천관리위원회 활동의 일환이죠. 일환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오늘 기다려봐야 알지만 일단 자기 정치를 한 게 아니냐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 이거는 맞는 말씀이시고, 이렇게 결론이 나가는 건 맞다라는 말씀이시고, 이한구 위원장도 그런 의견이신 건 맞죠? 이한구 위원장의 스탠스도 본인이 이제 대구에서 삼선을 하셨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이제 편한 지역, 새누리당 강세 지역에서 이 국회의원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당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야 된다. 이 게으르면 안 된다. 또 당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당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유승민 의원이 조금 자기 정치하고 당에 대한 고마움이 덜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공보 유승민 의원 적시한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어제 공관위에서 경론의 대상이었다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결국은 사실상 공천 배제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못 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취중에 그 비공개적인 발언을 했고, 이게 또 마녀 사냥식의 어떤 이런 여론몰이 재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사무총장을 거치고 대통령의 그 정무특보를 지낸 여당 중진 아닙니까? 그래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본인이 좀 결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어제 홍문표 공관위원도 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스스로 거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뭐 당사자는 아니겠습니다만 김무성 대표께서 이 총선 승리를 위한 이 통큰 포용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단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큰 포용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결국 지금 시중에서 도는 얘기입니다만 비박 유승민, 친박 윤상현이 묶여서 패키지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뭐 결국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좀 너무 지나친 상상 같고요. 유승민 의원과 뭐 김무성 대표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어쨌든 당내에서 우선 이 포용과 화합으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 자기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여론들이죠. 윤상현 의원이 이대로 그 공천 배제가 안 되면 혹은 불출마를 스스로 안 할 경우에는 수도권 선거에 큰 타격이 될 거다. 그런 걱정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걱정이 엄청나게 많죠. 수도권뿐만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오늘 결정이 나긴 나잖아요. 이 인천 지역. 그렇습니다. 뭐 오늘이 꼭 데드라인은 아니고요. 뭐 하루 예. 이틀 더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또 한 축은 수도권의 중진 의원들입니다. 이재호, 황우여, 안상수, 진영 이런 분들. 아까 발표한 기준에 의하면은 이제 그 두 번째 기준, 즉 상대적으로 편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다선을 즐긴 분, 여기에 이분들이 해당이 되는가를 놓고 지금 논의 중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편한 지역이다 그러면 TK, PK, 뭐 강남, 서초, 송파, 뭐 용산, 분당 뭐 이런 지역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재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은평이란 지역이 여당의 편한 지역도 아니고 또 비박계 맏형으로 당에 쓴소리한 게 결국은 눈 밖에 나서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후폭풍이 거세게 불 수도 있는데요. 그 이재호 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그 5선은 정말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본인의 각고의 노력에 의해서 국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무슨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런 것들도 국민공천제의 취지에 맞는 또 저희 당원 당규에 맞는 그런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대적으로 편한 지역에서 즐긴 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재호 최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한구 위원장이 너무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 해서 중간에 보이콧도 있고 공관위원들이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한구 위원장이 어떤 성격이 좀 그러신 거죠. 뭐 기자회견을 했다거나 또 회의 주제가 좀 갑자기 바뀌거나 이런 경우는 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결국 잘 봉합이 됐고 지금은 아주 완벽한 그 호흡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완벽한 호흡이다. 예, 그렇습니다.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입니다.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이었습니다.